네, 현명한 보험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험 매거진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전화를 주시는 이 시청자분들 중에요. 내가 보험은 가지고 있는데 이 보험이 무슨 보험인지 모르겠다라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험 종류별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세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 가입 순서와 함께 좀 어떻게 그 보험이 어떤 보장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일반 의료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실손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쓴 비용을 쓰신 만큼 다시 내 통장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실손 의료비 보험이어서 실손이 가장 기초적이고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일반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생을 사시다가 어느 시점에 중대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휴유장애로 인해서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가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고도장애 보험이나 사망 보험을 받으셔서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고도 휴유장애 일시에는 사망 보험금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혜택으로 좀 가져가셔서 생활비로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3대 질병이라고 하죠.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 암, 뇌, 심근경색 등에 대해서 진단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진단금으로 생활도 하시고 경제적으로 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금으로 쓰셔도 되고요.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노후의 의료비나 간병비, 이것들은 또 노후 실손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간병비 보험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알아보시고 또 준비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치아 보험이라든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들이 종류별로 있겠습니다. 네,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가입 순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필요한 것이 이제 종신보험이잖아요. 종신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가장이라 하면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조기 사망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장이 경제 활동을 하는 중에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렇게 조기 사망을 하는 확률이 23.4%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하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망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질병 사망이라든지 상해로 인한 사망, 그리고 재해로 인한 사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종신보험으로는 모든 사망,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후에 연세 드셔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어떤 경우의 사망이더라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일반 사망인데요. 기존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부분들이 질병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사망이라고 써져 있는 담보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유로 사망했을 때만 보장해준다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어떤 게 정말 내가 필요한 보장인지 어떤 게 넓은 범위의 사망을 보장해주는지 비교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자, 앞서 보장성 보험의 가입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3대 질환, 암, 뇌질환, 그다음에 심질환까지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그 가입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뇌질환에 대한 진단자금의 보장 차이,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진단 코드와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가입하신 분들이 내가 어떤 보험을 어떤 보장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사실 잘 읽어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가입하신 증권에 이렇게 뇌출혈 진단자금이라고 써져 있는 증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뇌출혈 진단담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뇌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그 보험에서는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뇌혈관 진단에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뇌경색, 뇌출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밖에도 뇌혈관 질환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경미한 뇌졸중이라든지 명기되지 않은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 여러 가지 뇌출혈이 아닌 담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뇌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해주는 담보가 내 보장 안에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없다면 이 부분으로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네, 이런 점을 모르고 있다면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뇌질환에 이어서 이제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차이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을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 납입을 하려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아서 치료를 잘 받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질환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안에 협심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슴 답답함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 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만 써져 있는 담보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협심증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방법으로는 심장질환의 많은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가 있는지 지금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그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네. 91%를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기타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뭐 기타 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여러 가지가 네. 있잖아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도 가입을 하실 때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담보 자체가 혹여라도 남한테 폐를 끼치거나 남의 물건을 손괴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나 대신 보험회사가 대신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배상해주는 그런 담보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 배상 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 나와 있는 가족만 되고요. 또 가족 일상생활 책임 같은 경우에는 등본에 나와 있는 내 가족, 그리고 자녀 배상 책임은 20세가 되기 전에 내 자녀들을 위한 보장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하고 폭이 넓은지 좀 비교를 해가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족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누구의 보장으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시면 만약에 1억 원 넘는 한도 내에서 남의 물건을 손괴했다면 그 부분만큼도 만약에 가족 중에 2명이 있다 하시면 2명만큼 2억 원만큼의 한도 금액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비교하신 후에 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도 유지하시는 치료만 되는지 아니면 씌우거나 떼우거나 하는 금충전 레진만 되는지 아니면 보철 치료와 같은 임플란트, 레진, 브릿지 같은 이런 부분도 보장이 되는지 비교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 종류별로 가입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세윤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장받길 원하십니까? 험난한 세상 해답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